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잘못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그 기하나 벡터 푼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하와 벡터와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이제 수시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 개념을 알아야죠. 개념을 모르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학생부에서 이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그 중에 지방거점공립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연세대 거거든요.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지방거점공립대들이 전부 다 이걸 땡겨서 썼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올해 연세대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5개 대학은 올해 이걸 바꿨거든요. 근데 지방거점공립대는 안 바꾼 대학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거예요.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데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를 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근데 다른 대학도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강원권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강원대학교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맞죠? 아직 안 바꾼 대학. 그죠? 그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도 똑같죠?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제가 8월 달에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거든요. 강릉 원주대에 오는데 똑같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 전공 관심도.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는 발전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종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평가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선명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공부가 좀 필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아직 남은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가 남았어요. 한 달 보름도 아니죠. 이제 30일, 40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 3가지를 봅니다.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당연히 탐구력이죠. 당연히 탐구력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지방거점공립대랑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요. 지방거점공립대는 훨씬 더 학업 성취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탐구력을 메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하고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탐구력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요? 탐구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공부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탐구력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죠. 대학은 탐구력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뀐 거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연세대가 발표한 자료, 연세대 등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뭘로 돼 있냐면 학업 역량에서 탐구 활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뭘로 바꿨어요? 탐구력. 그럼 왜 탐구 활동에서 탐구력으로 왜 바꿨을까요? 부모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 학교 애들 데리고 강릉 원주대 캠프 온다 그랬잖아요. 120명이 와요. 120명이 옵니다. 120명이 캠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120명 모두 우수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활동에 포커스가 찍히는 순간 이건 학생부가 우리의 학생부가 돼요. 그럼 탈락이에요. 학생부는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 우리의 학생부가 되는 순간 탈락이거든요. 내 학생부. 전국의 유일한 나만의 학생부. 나를 알 수 있는 학생부. 그거에 되면 합격해요. 그러면 내신이 좀 떨어져도 합격하거든요. 내신이 좀 부족해도 합격을 해요.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게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교는 부모님들이 이제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특목고 자사고 다 빼요. 일반계 학생들 자료만 공개를 하거든요. 따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쓴 학생들 공개해요.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5.1. 왜 그게 가능하죠? 이 학생은 학생부를 통해서 나를 검증했으니까, 나를 증명했으니까. 학생부는요, 능력을 검증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건데, 두 번째 검증이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 학생부는 탈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대학이 보는 건 뭐라고요? 탐구력.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하냐면 탐구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 활동 말고 능력. 그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여기 보면 얘가 체크리스트예요. 학업 역량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하고 9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서류를 보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들 다 교육받는 거예요. 이거. 입학사정관들이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하거든요. 평가하는 대학 교수들.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요. 그들이 이걸 교육받고 난 다음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났으니까 대학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시험도 치거든요. 전년도 학생부 주고 고르라고 시험 쳐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 떨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학생 합격시키면 재교육 대상자가 돼요. 교수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맞춥니다. 뭐예요 이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뭐냐고요. 위에 거 세 개 뭐요? 학업 성취도. 중간에 세 개 뭐요? 태도. 밑에 세 개 뭐요? 탐구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사진 열심히 찍으시는데 사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대학이 친절하게 다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공개한 내용 공부. 어떻게 공부해요? 질문만 몇 개 던지시면 돼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록색 첫 번째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확장. 그럼 지식의 확장이 뭔데? 대답 못하죠. 탈락.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저거라니까요. 두 번째 보세요. 교과와 각종 탐구에서 뭐하고요? 구체적인 성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눈이 빡 꽂히냐면 뭐에 꽂히게 해요? 성과. 야, 결과 중심 대한민국. 성과. 야! 대학이 보는 건 뭐게요? 구체적. 구체적. 왜요? 학생부 10만 명 써요. 학생부 종합전형 10만 명 쓴다고요. 그중에 성과 없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 다 우수하고 모두 다 탁월하고 모두 다 뛰어나요.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왜? 학생부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생부는 전부 다 우수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학생들 뿐이야. 거짓말. 그럼 어떤 학생이 진짜 우수한 걸까요? 증명한 학생이요. 그 증명 어떻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3학년 1학기 학생부 마감 8월 30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장면 두 가지를 넣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1번, 두 번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2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방학 때 선생님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설득하시고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탐구했던 이야기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어필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적히겠죠. 그 자율활동에 그냥 공통적인 문구 싹 다 걷어내셔도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문구들이니까 공통적인 문구 다 걷어내시고 내 활동, 내 이야기, 나의 고민, 구체적인 거. 그런데 이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자기만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학생부에 엮어지거든요. 학생부는 무조건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A 항목과 B 항목이 반드시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생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학교는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선생님이 있고 나랑 좀 덜 맞는 선생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포커스는 뭐예요? 나랑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이, 나를 정말 예뻐해 준 선생님이 이 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학생부를 그냥 휘황찬란하게 적어줘요. 그럼 다른 과목이랑 세팅이 돼야 안 돼요? 언밸런스예요. 그런 학생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취한 액션. 그 액션을 취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요. 인식한 거, 방법을 모색해 본 거, 질문한 거, 탐색한 거, 나의 행동이, 나의 액션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의 액션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상표권을 뺏긴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20년 전부터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나왔던 겁니다. 상표권 뺏긴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무조건 책을 읽어야만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이걸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3학년 1학기 때 지금 그걸 보여주고 가능하나요? 얘기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저도요. 저희 학교 고3들 언제 물론 이제 앞부분에 다 상담을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저희 학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 학교 고3들을 상담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3학년 1학기 애들, 저희 학교 애들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바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부모님들, 학생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알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전국을 다루고 다니는데 다 알아요. 그 학교 그래요. 맞아요. 근데 대학이 부모님 자녀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그 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 그런지 나도 알아. 너보다 잘 알걸?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대학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넌 뭐 했는데?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어. 그런 환경에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뭐 했는데? 선생님, 교수님, 전 잤어요. 그래, 탈락. 교수님, 저는 진짜 죽을 만큼 안 되는데 이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한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합격. 제가 초기에 저희 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했던 초기에 했던 거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 2줄만 우리 학교에 없는 학생부를 만들어보자. 얼마든지요. 학교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지 대학 교수가 안다니까요. 입학사정관들이 안다고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그걸 면접에서 물어봐요. 그 한 줄을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10분 동안 그 한 줄 물어보거든요. 합격. 혹시 모르니까 3줄만 만들자고요. 2개의 과목, 자율활동까지 해서 3개. 3줄만 만들면 그 3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 합격한 학생 일반고예요. 자사고, 특목고 다 빠지고 일반고 5.1.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밑에 30%요. 3점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30%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3문장. 3명의 선생님. 지금 딱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지도할 때는 3명의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모든 선생님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좀 급하니까 3명의 선생님. 그렇죠? 그 3명의 선생님을 잘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교과활동과 교내활동이 반드시 연계돼야 됩니다. 이게 자율활동 내용이나 진로활동 내용이나 동아리활동 내용이 내가 배우고 있는 거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확장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적인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포커스가 뭐냐면 역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사고 역량이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장면을 보여줘야 된다. 구체적인 성과, 장면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량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의 인재상이 맞아야 된다. 그 인재상이 맞다라는 건 사실 고민을 하긴 하시겠지만 크게
역량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뛰어난 역량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